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며 다우지수가 7일째 오르며 8,900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7% 오른 8,915.94를 기록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경기 침체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시기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7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보험과 건강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는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을 벌였으나 여전히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7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7%,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이 나란히 0.36%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증시 종가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지금 다우지수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77% 상승한 8,915포인트. 15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1916.2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터필러의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CIT 그룹의 부도설들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결국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연초의 정고점인 9,00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봤을 때 9,000포인트가 시장의 눌림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9,00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근래 고점이었던 지금 이 부근 8,800선 내 부근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금융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이러한 흐름이 얼마만큼 이어져 나갈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장 초반부터 강한 캐터필러 호재로 인해서 장 초반 강한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CIT 그룹의 부도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하는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밤 발표되는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결국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CIT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코카콜라 등 여러 기업들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은 그런 실적을 내놓았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실적들이 이러한 모습이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지수는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예상치를 3배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2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3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억 1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일회성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2분기 순이익이 주당 72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3배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다우 구성 종목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체인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또한 듀폰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2분기 순이익이 61센트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은 이러한 큰 호재들, 시장에서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수 대형주들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장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금씩 업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모습을 또 가져올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많이 낳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관심을 모았던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인데요. 일단 경기 회복이 점차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미국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로 금리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던 이러한 예상치 그리고 이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나왔던 1차 부양책 이후 2차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미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강세장으로 연출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부터 본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위축세가 상당할 정도로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 시장이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만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9개월 만인 지금 신용시장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각 금융주들이 TARP를 지금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금융 경색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소위 출구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예전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이런 강조 이후에 출구 전략이 나왔었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먹혀들지는 않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을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향후 수개월 동안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통화 유동성을 확대할 거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출구 전략이 언제 나오느냐가 시장에서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출구 전략이 나올 시기가 언제일지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오게티가 있었거든요. 금융주가 상당히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CIT가 다시 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CIT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주의 하락을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8,000포인트까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우려감이 나왔을 때 결국은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지수를 한 단계 더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V자형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금융주가 지수 상승을 한 단계 더 견인한 이후에 지금은 다우 구성 종목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수를 한 단계 더 견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융주를 시작으로 하는 업종의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금융주는 어제 장중 약세를 계속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CIT 그룹의 파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융주의 우려감이 다시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CIT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도설이 나온 이후에 계속적인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CIT 그룹이 민간 채권에서 30억 달러를 자금을 회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월요일 날 지금 다시금 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재부각되면서 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도의 하락을 견인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었는데요. CIT 그룹의 일중 흐름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CIT 그룹 완연한 약세장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부도설이 나오면서 결국은 하락세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왔던 민간에서의 30억 달러의 자금을 상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1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월요일날 오늘 장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CIT 그룹의 실적이 악화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부도설이 나오면서 금융주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CIT 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소은행들에 대한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금융주들의 실적들 골드만삭스, 시티 같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큰 폭의 강세를 이끌어 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IT 그룹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또다시 금융위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현재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장에 호재는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8개월 내 최고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또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940선에 해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았었는데 그 목표치를 상향치를 높였습니다. 1060선까지 높였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가 지난밤에 또 이 목표 가격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지표도 좋고 그리고 또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지금 비관론과 지금 낙관론이 다시금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S&P 500 업종들의 지금 실적들이 지금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랠리를 계속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과 함께 골드만삭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S&P 500의 연말 예상치를 상향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1000포인트 이상 돌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S&P 500의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지금 시장의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워낙 경기가 침체되었고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후광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보았을 때는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초에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9,00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할지 여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어느 정도를 수반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유럽 증시로 잠깐 옮겨가겠습니다. 근 1년 만에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유럽 증시 또한 이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도 0.84%, 프랑스 또한 0.97% 등 유럽 증시들이 동반 강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실적 랠리에 대한 훈풍이 유럽 증시 또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건 이미 시장에서 선 반영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강세장 이후 다시금 한 번의 조정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달리고 있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갈지의 여부, 그리고 전 고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병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업 관련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 해서 철강업체 세계 최고 자리를 놓고 상당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가 세계 최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그런 고로를 또 개발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고로라는 것은 철광석을 녹여서 선철,
선초를 만드는 쇳물을 녹여내는 일종의 용광로입니다. 네. 포스코가 어제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철강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고로를 가동시켰는데요. 연간 500만 ton이라면 단일 고로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고로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고로 중 4호기를 리모델링한 것인데요. 광양 고로 4호기는 원래 연간 생산량이 300만 톤에 못 미쳤던 고로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포스코가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서 설비가 훨씬 최신화되고 규모 역시 최대화되면서 생산량이 기존보다 200만 톤가량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생산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 뭐 이 고로가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산력의 증대에 같이 노릴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술력에 대한 저희 나라의 어떤 경쟁력도 훨씬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번 고로는 포스코가 회사 설립 때부터 가동시켰던 기존 고로들과 달리 독자 기술로 처음부터 시공을 해서 설계해서 시공해서 리모델링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초대형 철강 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포스코는 회사 설립 이후 지난 36년간 총 7개의 고로를 가동해 왔습니다. 이 고로의 가동과 제작에 있어서는 일본과 유럽 등으로부터 기술과 설비를 전수받아 왔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이 지난 80년대부터 전 세계 선두권으로 급등하게 되자 일본의 철강 업체들이 설비와 기술 이전을 꺼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는 유럽 등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시도했는데요. 이 역시 고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포스코는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1993년 포항제철소의 고로 1호기를 자체 기술로 리모델링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이후 꾸준히 독보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한 결과 이번에는 초대형 고로까지도 자체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서 세계 최초로 친환경 철강 설비인 파이넥스 공법까지도 개발한 상태인데요. 이 기술과 이번에 성공한 초대형 고로 건설 기술까지 합쳐진다면 세계 경쟁사들을 밀쳐내고 선두권으로 달려가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로열티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철강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한 소식도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잇따라 희소식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40나노급 공정을 거쳐서 DDR3 D램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D램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데이터를 지웠다가 또 썼다가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일종입니다. 다른 메모리 반도체보다 제작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데이터 처리 속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D램 제품이 바로 DDR D램인 것입니다. 이 제품은 초창기 제품인 DDR1 D램과요. DDR2 D램을 거쳐서 현재 DDR3 D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에 있어서는 DDR3 제품이 DDR2 제품보다 속도에서 2배가량 빠르고요. 전력 소비량 역시 30%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자제품의 초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DDR램은 제조 단가가 비싸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판매량을 늘리는데 다소의 장애가 됐던 것인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을 개시한 40나노급의 DDR3 D램은 이 약점을 크게 보완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월에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제품으로 양산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40나노라는 게 뭐 나노라는 단위 자체가 분수에서 살펴봤을 때 네. 분자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예. 작을수록 더 세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 40나노급이 왜 이렇게 또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네네. 어떻게 성능을 더 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간략히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약칭입니다. 즉 실리콘과 같이 전기를 흘려보냈다가 또는 안 흘려보낼 수도 있는 반도체 소재를 원판으로 해서요. 그 원판에 방대한 전기 회로를 초미니 사이즈로 축소해 찍어 넣은 것입니다. 이때의 전기 회로를 얼마나 작게 축소해서 반도체의 원판에 찍느냐가 제품의 시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회로를 보다 작게 축소할 수 있게 되면요. 똑같은 크기의 실리콘 원판에서 보다 값비싼 고성능 칩을 보다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제품은 반도체 원판에 찍는 회로의 선폭을 무려 10억 분의 40mm 수준까지 축소한 초미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10억 분의 1을 1나노라고 합니다. 따라서 10억 분의 40mm급 제조 공정이라는 것을 40나노급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크기의 실리콘 원판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정밀한 고가의 반도체 제품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제조 단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경쟁사들의 DDR3 DRAM 제품은 50나노급이나 40나노급 수준이어서요. 죄송합니다. 50나노급이나 60나노급 수준이어서 40나노급인 삼성전자보다 최소한 2년 이상 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0나노급 공정이 기존의 50나노급 이상 공정보다 제조 단가가 30%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세계 각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 1000명 가까운 그런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그런 제약업계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아파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의료산업의 어쩔 수 없는 생리입니다만 이번 소식은 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과 치료제 판매를 통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총 6억 명 분량의 백신과 치료 보조제를 주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매출로 환산하면 4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JP모건은 이 같은 백신을 매출로 환산할 경우 치료 보조제가 앞으로 26억 달러 더 주문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3억 4,200만 명 어치가 더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실제로 영국계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경우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등의 현재까지 공급 계약을 맺은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양이 무려 1억 5천만 명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스위스계 제약사인 로슈 역시도 치료제인 바이러스 치료제 타미플루 판매 주문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두 회사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18억 달러 그리고 선진국 시장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이 해외 기업들을 잇따라 다 사들이고 있다라고 있는데 네. 무슨 이야기죠? 네, 중국의 국부 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최근 영국 주류 회사인 디아지오의 지분 1.1%를 인수했는데요. 금액으로는 2억 2,1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펀드는 이미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캐나다 광산 회사와 호주의 부동산 신탁회사 등의 지분도 이미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M&A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 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3대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중국 해양석유공사 역시 올 들어 해외 자원 분야에서 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원자재를 이렇게 많이 끌어모으면서 상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또 해외 기업들을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나오는 우량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의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7거래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기업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전자와 KTNG가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 종목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